바랍니다. 네. 진영 장관의 사퇴를 둘러싸고 일각에서 비난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제 제가 잠시 한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양심이라고 말할 때, 다시 말하면 양심의 문제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예의를 갖춰야 한다, 그렇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만 보태보겠습니다. 1974년에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선거사무소 도청, 그 다음에 은폐로 인해서 사임하고 포드가 대통령을 선거했습니다. 그리고 닉슨 대통령은 처벌을 받았죠. 그 뒤를 이은 포드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면했습니다. 그때 백악관 대변인을 하던 트호스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기고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양심, 사임은 나의 양심이다. 그러나 아무도 당신 왜 대통령을 괴롭혔느냐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숙연하게 그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영광국장 나와 있습니까? 영광국장. 예. 없어요? 예, 나와 있습니다. 자,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회의록이 없어요? 회의록. 예, 영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차관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회의 결과를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확인을 받아서 회의록으로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한차 회의 논의 내용이요. 10줄도 안 돼요, 10줄. 회의 개요, 논의 내용. 이 엄청난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데 이게 회의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 이거. 이거 뭐, 녹취록이나, 이건 녹취나 이런 게 없어요? 저희가 회의록을 정리를 해서, 회의 결과를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확인을 해서 계속 제출을 위원님들께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참 답답하네. 자, 참 답답하네. 자, 우리 김경자 부위원장한테 묻겠습니다. 네. 7차례 회의를 했는데요. 거기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기하자. 소득 하위 70%까지만 주자. 이걸 제의한 위원이 있습니까? 그 위원회 정식 위원이나 단체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럼 혹시 누가 한지 아십니까? 저희가 위원 중에서 애초에 국민연금 연계하는 다 반대하는 입장을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런데 3차 회의 때쯤에 이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위원들은 다 반대인데 어찌된 일이라 얘기했을 때 대답이 자문위원 중에 한두 분이 얘기했기 때문에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문위원 문자로 자문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그래서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분의 역할은 예를 들면 외국 사례에 대한 근거나 어떤 재정 데이터나 이렇게 백업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위원으로서의 안을 내는 건 맞지 않고 여기 있는 위원들이 반대하니까 삭제를 요청했지만 삭제할 수 없다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누가 삭제할 수 없다 그랬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이요? 네. 그래서 위원장한테 좀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도대체 그럼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왜 만든 겁니까? 자, 김동만 부위원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 위원회 중간에 탈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왜 탈퇴하셨습니까? 저희들 요구사항이 마지막 결론으로 투표돼서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 안이 관철이 안 되기 때문에 탈퇴를 했습니다. 예, 김상균 위원장. 네. 그럼 이 회의록은 누가 만든 겁니까? 이 회의록 요약을 누가 했습니까? 예, 그 위원회가 끝날 때마다 그 보건복지부의 직원들이 보건복지부 직원이 한 거죠? 아닙니다. 직원들이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것을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회담을 해서 마지막 사인을 받고 정리를 해 두는 겁니다. 자, 수급 대상을 하위 70%를 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기하자. 이걸 제안한 자문위원이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 회의는 처음부터 합의제 방식을 하고 투표를 하지 않고 또 대신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 의견이나 발언 내용은 가능한 한 외부에 알리지 않는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요, 2차 회의에서 기초임금 소요재원은 전액 조세로 부담하고 국민연금임 사용하지 않는다 등등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3차 회의까지도 복지부 기재부 차관이 국민연금 연계 방안을 고려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돼 있어요, 여기요. 그런데 왜 이게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 자문위원이 무슨 그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왔나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자문위원은 어길 건은 없지만 위원회에서 명령에 따라서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려했던 7개 내지 최대로 9개까지 안이 만들어졌었는데 그 안을 제안한 시초는 자문위원 또는 단체 실무자 회의를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제안하는 데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 중요한 민주노총 측의 위원이 자문위원이 제안한 거 그거 받을 수 없다고 했다는데 그걸 위원장이 고집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네, 일단 자문회의와 실무자 회의를 거쳐서 올라온 회의 안건에 대해서 삭제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합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제가 보니까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복지부에 덜러리를 섰고 복지부 장관 복지부는 청와대든 혹은 경제파트든 거기에 밀려서 이 모양이 됐어요. 지금 정부 최종안을 보는, 그리고 이걸 다뤄왔던 김상균 위원장 평가. 예, 저희들은 처음에 인수위 안을 기초로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 안에서 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 크게 3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다 알고요. 예. 그러니까 최종안에 대한 평가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 중에서 3가지 중에서 2가지는 인수위 안을 후퇴를 시킨 겁니다. 나머지 안 하나만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결국 아니요. 이게 잘 된 겁니까? 정부안 만족하십니까? 정부안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어느 안을 선택하지 않고 2가지 안을 병행해서 정부에게 이름을 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할 일을 다 했다? 예.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이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정몽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